아침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완구 총리 좀 여러모로 면구스러웠겠죠? 예, 쑥스러우실 텐데 쑥스러웠는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출근이신데요.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독 총리 우려 있으신데 세계 총리 어떻게 가실 건지. 오늘 시골에 안 갑니까? 워낙 큰 뉴스가 있어지고요. 예, 번거롭게 드릴 때는 미안합니다. 우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 쳐다보고 국민들 그 사임 사퇴하실 거란 얘기도 있던데 혹시 좀 뭐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그런 각오로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금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제 그 148표는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 과거에 뭐 본인이 평발이 맨발이 되고 맨발이 평발이 되고 이런 건 다 지난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언론을 향해서 보면 내가 뭐 편을 뺄 수 있다. 내가 이야기하면 너희들 기자들 다 보면 교수도 시켜줘, 총장도 시켜준다. 이런 것들이 건방지게 느껴졌던 거거든요. 오늘 지금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겸손해졌습니까? 아니면 별로 안 역시 사람은 한 대 맞고 나야 돼. 맞으니까 사람이 조금 자세가 겸손해졌잖아요. 근데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는 1월 23일 날 총리 후보로 지명받으셨을 때 뭐라고 그랬냐니까 총리를 마지막 공직으로 여기겠다. 그래서 아하, 이분이 20대 총선에는 안 나오시고 아마 총리 한 2, 3년 하신 다음에 바로 대권으로 가실 모양이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아마 청문회를 통해서 좀 많이 흠집이 나서 아마 20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물어봤죠. 저 국회의원 사퇴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머뭇하시잖아요. 조금 좀 흔한 얘기로 거시기 하네요. 당장 대권 못 가고, 대권 못 가고, 의원 좀 더 하신다는. 저 말씀에서 어떤 포인트 느끼셨습니까? 보니까 국회의 문은 간신히 통과를 하셨지만 국민 마음의 불신의 벽을 넘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완구 총리 발목을 잡은 거는 결국 본인의 입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들이 철학이었는지 실언이었는지, 뭐 본인은 실언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게 철학이라면 정말 걱정되는 것이고요. 저도 실언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청와대가 제대로 인사검증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완구 총리가 후보자 시절부터 나는 중학교 때부터 엑스레이 다 갖고 있다. 이 말만 너무 믿으신 것이 아닌지 병무청이나 이런 데서 떼볼 수 있는 서류조차 안 떼봤다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장관 같은 경우는 기본 서류를 반드시 떼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오늘 임명장 주시면서 속으로 좀 미웠을까요? 좀 잘하지. 당연히 밉죠. 밉죠? 아니, 그게 원래 지금 이완구 총리 임명이 이렇게 급히 그러니까 총리 변경이 이루어질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 지지도가 30% 하락에 육박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급히 카드를 썼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완구 총리가 반전 카드가 못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발목을 잡아버렸을 거. 속으로 얼마나 미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기 임명 받으러 갔을 때도 보면 이완구 내정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줬다면 뿌듯한 표정으로 득이만만하게 갔을 텐데 별로 그렇게 뿌듯하신 표정이 아니잖아요. 보면 약간 쑥스러운 표정을 짓고 이 임명장을 받다 대통령 속마음은 이완구 총리가 밉다는데 미운 총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완구 총리께서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잘해 나가시리라 기대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활성화해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셨는데 표정이 별로 밝지는 않으십니다.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만약에 그 낙마를 했으면 사실 지금 집권 3년 차에 국정 동력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치명적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던 걸로 보이고 우리 김 변호사의 말씀대로 미운 마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2인 삼각입니다. 공동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닌 말로 아무리 이완구 총리가 미워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완구 총리가 얼마나 재기할 수 있는 그동안의 상처를 다 딛고 재기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원래 또 탁월한 능력이 대화라든지 협상을 잘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너무 총리로서 그냥 무두커니 그 앉아있을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경제 문제라든지 다 법이 개정이 필요나 제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야를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청와대에서 소통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뛰어다니시면 총리 임명할 땐 좀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켜오면 일 잘하네 이런 소리 국민들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큰 힘, 대권으로 가장 큰 힘은 이번에 결국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거 충청 민심 아닙니까? 이완구 대표의 무의한 힘은 충청도 플래카드 건 사람들 마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 부분도 이완구 총리께서 국민이랄까 아니면 우리 역사의 마음의 부채로 좀 가지셔야 돼요. 빚으로? 그게 무슨 관점에서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본인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의도했든 하지 않았건 간에 충청 지역 정서를 자극해서 호남과 대립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일부러 야당 의원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압박 카드를 만들어내는 이 쓰리쿠션 이 어떤 심리적인 작용을 좀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딱히 보면 이게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이 호남 총리를 얘기하면서 좀 실현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충청 향후 회장이 이제 발언하면서 그게 사실은 그것도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 인준 국면에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이완구 총리 우리 사회에 조금 부담이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지역강조 부추긴 게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또는 근데 결과적으로 향후 회장을 공격했던 분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 인준하는 국면에서 본인이 그걸 활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미안한 감정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게 야당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우선 문재인 대표께서 호남 총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발언하시면서 민심이 좀 충청 민심이 좀 나빠진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야당 의원들이 증인을 불러놓고 증인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검찰이 무슨 취조하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충청 민심을 나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서 정말 좋은 지적을 했더라고요. 총리 자리라는 것이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본인이 만인 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다. 이런 지적을 아주 정확하게 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국무총리 제도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 중심자에서 국무총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948년에 우리 헌법 만들 때 당시 외국에서 미국에 계시다 온 이승만 박사와 김성수, 인천 김성수 등 한민당 계열이 서로 간에 충돌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초대 헌법 만들 때 우리 내각제였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대통령제를 바뀌면서 내각제적 요소로 총리를 갖다가 두되 그 총리를 국회 동의를 갖다 얻어서 두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내각제하고 대통령제 어정쩡한 이상한 하이브리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개헌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개헌 또 얘기 나오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아마 이완구 총리를 끝으로 앞으로는 대한민국 총리제도 없애야 됩니다. 알겠습니다.